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도 농지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한동안 소통을 못했어요. 잘들 계시죠? 오늘은 21년 6월 4일 오전 시간이에요. 아이고 비가 너무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계신 곳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농작물의 병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그 농사병 중에 그 탄저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시원하게 한번 풀어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총체벌레나 진딧물 이런 것도 많지만, 일단은 탄저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심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이 호두나무에 대한 탄저병 때문에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줌 교육, 저희가 지금 매주 일요일 8시에 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줌 교육에서도 그 농작물의 그 탄저병, 기타 그 진딧물에 대한 거, 이런 예방 방법을 많이 논의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것을 간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병,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탄저병에 대한 거, 비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 고추밭은 뭐 정식을 제가 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군요. 네. 그래서 좀 뭐 작은 놈도 있고 좀 잘 되고 있는 놈, 이렇게 큰 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그 어떠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그냥 토양에서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작다고 그냥 나무라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지금 스테비아를 지금 모종을 내서 스테비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옥수수를 순차적으로다가 심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계속 지금 심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이곳은 양파밭입니다. 양파가 지금 굉장히 좀 잘 자라고 있고요. 일부 지금 뭐 수확을 해서 뽑아서 먹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곳은 인삼밭이에요. 인삼도 유기화 시킨 전혀 무농약이죠. 무농약으로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도마도인데, 도마도도 아주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고구마도 잘 되고 있고, 이쪽 맨 오른쪽은 지금 참외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조금 늦게 심어서 지금 이제 막 뿌리를 뽑고 활성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들깨 모종을 키워서 들깨를 올해는 좀 많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참깨는 늦게 심는 것이 굉장히 다수확을 하는데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깨는 아직 씨앗을 안 분 상태. 좀 늦게 가을에 먹을 오이를 지금 모종을 보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타 다른 뭐 엽채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제가 이 하우스 여강살이 그 거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콜라비를 좀 심어봤어요. 콜라비 역시 또한 정화물질인데, 신나비가 와서 점검을 많이 하러 오죠. 그렇지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일주일 안에 수확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이것은 봄배추를 좀 일찍 심었어요. 그래서 봄배추 또한 무농약 유기화로다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감자도 이렇게 심었는데, 감자 또한 아주 잘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오이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점은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그 병균이나 충이 와서 해방을 놓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빗속에 탄저병이나 기타 많은 충과 균으로부터의 해방을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떠한 농작물이든 우리는 지금 수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사라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농작물은 그리고 어떠한 동물 그리고 어떠한 우리 인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는 병은 없다. 여기에 저는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병이 있다 하는 것은 왜 있는지 그 왜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 병이 있으면 어떠한 약으로다가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병이 우리 눈에 돌출이 되고 어떠한 충이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충은 왜, 이 균은 왜 발병했는지를 알면 다 풀립니다. 결국 우리는 농사라는 것은 수학이라는 것에서 매여 있죠. 꽁꽁 묶여 여러분들 상식의 그 틀에 딱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풀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하던 생산만 하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생산을 해서 배가 부르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배고픈 시절은 지나서 이제는 영양을 따지는 어떠한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뒤따르고 있고 지금도 병은 계속 돌출돼서 신약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인간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다가 헤매고 있고 어떠한 바이러스의 발목이 잡혀서 엄청난 힘든 속으로다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농산물에서 어떠한 균, 즉 오늘 말씀드린 탄저병이라는 것을 한번 좀 쳐다보겠습니다. 탄저병은 썩는 곳에서 탁한 에너지로 발병이 되죠.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러한 물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화학 비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학 비료는 토양과 함께 들어 있으면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화학 비료가 토양과 함께 있어서 썩지 않으면 즉 식물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작물이 먹게 하는데 그 작물은 그 화학 반응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물이 미쳤구나. 작물이 미치지 않으면 저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작물이 그걸 먹을 수 있게
우리 과학으로다가 만들어서 식물이 먹을 수밖에 없죠. 자, 그걸 먹으면 식물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후를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이 작물은 어떠한 병으로다가 시름시름 되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또 치료한다는 것으로다가 농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씁니다. 역시 그것 또한 이 작물은 미쳐 있는 이 순간에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작물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유화제, 어떠한 전착제 이런 거를 써서 강제로다가 먹여버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 병이 없으면 되는데 이 작물은 또한 다른 병을 또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 예, 물론 토양에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생산의 목적성을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생산에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먹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병이 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탄저병은 이러한 화학 비료, 화학 농약, 또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 축분 퇴비, 이런 것 모든 것은 다 썩기 때문에 토양과의 만나면 어떠한 화학 반응으로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균과 충을 출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 농작물에 진딧물이 있다, 탄저균이 있다, 어떠한 총체 벌레가 있다. 자, 이 벌레는 어디서 왔을까요? 거기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의 통찰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벌레와 균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발병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농산물은 자연의 정화, 그리고 그 정화를 한 후에 우리 인간이 이것을 먹을 때 우리 인간의 육체 정화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먹을 사람을 생각해 주자는 뜻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탄저병, 진딧물, 모든 것은 내 토양이 좋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의 답은 토양을 점검하고 토양을 활성화시키는 것, 즉 토양 발효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